그 얘기 있잖아. 이거 니네가 다시 반팔 입다가 긴팔 입으면 공부는 끝. 반팔 입을 때 공부가 끝나야 돼. 근데 반팔 언제까지 입을 것 같아? 추석 끝나면 끝이야. 자, 괜찮습니다. 시간 괜찮아. 그 오래 가야 되나? 오래 가야지. 오래 가야지. 오래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올해 수능도 분명히 어려울 거야. 어려워서 몽땅 하향 지원할 것 같아. 그 정시 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시에서 엄청난 하향 지원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연대 경영이 빵꾸가 나. 그 택도 없는 애가 연대 경영을 붙고, 택도 없는 애가 한양대 파이낸셜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정시에서는 만약 정시까지 가야 되면 정시에서 무조건 제일 높은 거 지지세요. 서울대 빼고요. 서울대는 안 통해요. 그런 거. 서울대 뻥카 안 통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서울대 갈 사람이 낮추는 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영을 가고 싶은데 성적 때문에 가정 넣다 떨어진 애들 많아요. 서울대는 항상 가정이 경영보다 높은 애가 꽤 있어요. 서울대는 그냥 무조건 내가 가고 싶은 걸 쓰시면 돼. 특히 올해는. 그래서 이제 인문밖에 안 돼요. 경영 쓰세요. 올해 경영 붙어요. 진짜. 인문이 셀 거예요. 인문이 셀 거예요. 그냥 모든 학교에서 제일 높은 거 그냥 쓰세요. 올해는 통할 것 같습니다. 진짜. 역대급 하향 지원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역대급 하향 지원. 수시도 마찬가지예요. 그치, 수시도 그렇지. 지르세요. 질러. 씨발. 우리 여성분들은 2대 의예과 2명 뽑는 거. 그거 빵꾸 날 수 있습니다. 2대 의예과 지르세요. 자, 이제 11번 가보자. 아유, 되게 인자하게 생기셨네. 여러분 알다시피 얼굴 그대로 나와요. 이거 롤스예요. 이 롤스 이렇게 생겼어요. 롤스. 자, 1번 원투드 카비는 모두의 복지를 위한. 이거 왜 틀렸니 그랬지? 제가 복지국가 반대하잖아요. 복지국가와 복지를 위한 사회는 달라요. 보세요. 자, 롤스는 노직은 극단적 자유주의죠. 롤스는요, 자유주의에다 뭐를 플러스했다? 피읍디귿 평등이요. 롤스 아저씨는 하버드 대학 교수지만 자유주의에다 평등을 가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롤스는요 항상 불평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불평등이 어떻게 된다? 최대한 완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복지사회라는 게 불평등이 없는 사회입니까? 불평등이 완화된 사회가 복지사회예요. 쌤, 복지사회는 찬성하는데 복지국가는 왜 반대하나요? 복지국가는요, 그 효과가 거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지사회는 찬성이에요. 근데 그 복지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복지국가가 아니라 뭐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아웃. 2번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회는요, 모두 다 똑같이 생기고 모두 다 IQ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세 번째, 원투드 입장에서 드디어 나왔네. 사회구조의 기본적인 원칙. 사회 기본구조의 원칙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에요. 정의의 원칙. 원투드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거예요. 4번 순수 절차적 정의. 브라보. 그거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올해 수능은 완전 절차적 정의, 순수 절차적 정의, 불완전 절차적 정의가 출제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순수 절차적 정의에는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뭡니까? 공정한 절차. 그렇죠. 그 다음 5번. 쌤, 무죄배에서 개인은 자신을 모르잖아요. 쌤, 내가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헐, 이 선은 뭐다? 여기 선, 자신이 선을 추구할 때 선은 굿. 제발 생일의 선은 착한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에게 좋은 걸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왜 모릅니까? 내 이익만 추구하잖아요. 제발 그놈의 선을, 난 이거는 이 번역상의 문제야. 이걸 왜 자꾸 선이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어. 조음으로 번역한 책들이 있죠. 그 책들이 조음 책이에요. 조음이에요. 조음. 선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답이 4번이었고 12번 갈게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평범하게 나왔거든요. 1번 답이고요. 안 해요.
13번 대단히 독특한 문제다. 왜요? 이분 누구예요? 니부어가 나왔어. 니부어가. 와, 니부어는 여러분, 니부어. 이 라인홀트 니부어. 이 아저씨 독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 독일계 미국인이 목사님. 이 사람 수능 안 나온다고 삐져 갔거든 지난번에. 여러분 7년 만에 귀국이에요. 7년 만에 귀국. 근데 이 귀국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지. 은밀히 귀국해가지고 지난 8월에 은밀히 귀국해가지고 수능이 이게 9월에 나온 건데요. 그럼 수능이 나올 가능성 얼마나 되냐? 나올 것 같아요. 니부어 안 내는데 9월에 낼 이유가 없어요. 이 니부어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안타깝지만 우리는 10년 전 니부어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10년 전 니부어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동안 출제 안 했더니 딱 하나예요. 더 이상 낼 게 없어서. 근데 지금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낼 게 많아졌어요. 왜? 아는 게 없어요. 심지어 애들이 니부어 에? 누구예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리버가 누구냐고 묻는 애들이 많아요. 그만큼 요즘 고3 애들이 리버를 아예 공부를 안 해요. 그죠? 왜냐면 현재들 뭐라 돼 있어요? 출제 안 된다 써 있어요. 현재들에도. 자, 리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기억이 날 거야. 왜? 호정쌤 수업 시간 열심히 했잖아, 니네. 책 이름이요. 리버가 쓴 책 이름. 땡땡적 땡땡과 땡땡적 땡땡. 그 개인은 착한데 뭐 집단은 나쁘다 이런 뜻. 그치. 도덕적 개인과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자, 근데 그거를 집단으로 바꿀게요. 이 표현이 더 적합하니까요. 원래 책 제목은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인데 비도덕적 집단을 바꿀게요. 여러분 이게 그거 있잖아. 도덕적 개인 미혼진 비도덕적 집단 1번. 그죠? 2차 대전 때 한집 보세요. 도덕적인 집단이었어요? 독일보다 더 비도덕적인 집단 아니에요, 쟤네들? 그쵸? 근데 개인들은 어때요? 겁나 친절해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금 전반부까지 다 있네. 독일도 일본도 있고. 자,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겁나 비도덕적인 집단이에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 중에 가장 깔끔하죠. 그죠? 깔끔하게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얘의 문제와 얘의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의 문제는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 양심의 호소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봐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저렇게 죽도록 싸우고 있는데 가서 야 대화해. 뭔 그지 같은 얘기입니까? 그죠? 뭐가 필요해요? 강제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봐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따져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른 집단하고 많이 싸운 게 의사들이에요. 의사들이 과거에 싸운 전력을 보면요. 우선 약사들하고 조제권 놓고 싸웠었어요. 죽도록 싸웠었어요. 의사랑 약사. 그러다가 약사들이 이제 의사랑 약사랑 싸우다가 의사들의 조제권을 뺏었어요. 약사들이. 그래서 진료는 병원에서 약은 약사에게 바뀌었어요. 그 말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의사랑 약사회가 싸워가지고 약사회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사들이 한의사랑 싸워요. 한약을 놓고. 한약도 약이다. 한약은 약이 아니라 개새야. 이건 이래서 한의대랑 약대랑 싸워요. 한의대 머리 빡빡 깎고 유급당하고 약대는 여자아이라 머리 안 깎고 있다가 약대가 또 이겼어요. 다만 중간으로 갔어요. 중간으로 가서 한약학과를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 한의대가 이겼는데 왜냐면 다시 한약은 한약학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한의원이 가져가고 약국은 한약 조제가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 싸운 건 의사랑 간호사회가 싸웠죠. 그죠? 의사들이 이겼죠. 왜냐면 간호사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자,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집단 간의 갈등이에요. 보세요. 그럼 자 지금 의사들이 수없이 많은 애들하고 막 싸웠잖아요. 약사도 수없이 많은 애들하고 싸우고 이때마다 여러분 봐요. 의사회 회장과 약사회 회장이 아주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인간들이라고 할게요. 만났어요. 아유 조제는 병원에서 하셔도 돼요. 병원에서 아니 약은 약사죠. 아니 저희가 양보할게요. 약 조제하세요. 아니요 병원에서 하세요. 약국에서 하세요. 이럴 리가 있냐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잖아. 야 개새야 막 이러고 싸우는 거잖아. 그지? 여러분 그래서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무조건 의사협회에서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을 의사 집어넣고
약사들은 무조건 돌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약사를 국회에 보내는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이 붙었어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봐봐. 아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 자, 한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한약 조제법 놓고 피 터지게 싸운다 그랬잖아. 이거 절대 양보 안 한다니까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강제력이 필요해요. 누군가 강제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그죠? 그때 국가 간 강제력은 뭐냐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너도 하지 말고 너도 하지 마, 이 새끼들아. 너 한약 너 치지 마. 너 침만 나, 이 새끼야. 너 양약만 줘, 이 자식아. 너 안 돼, 너도. 그럼 한약은 누가 해요? 한약학과 내가 만들까, 새끼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강제력이에요. 근데 그때 그 강제력은 정책이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 대화 타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해서 그냥 강제로 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한다? 그리고서 만든 게 이제 원광대 한약학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다 거지가 됐어요. 자, 아무튼 만약에 농민들이 막 시위를 하러 서울까지 막 트랙터 몰고 왔어요. 그분들한테 들어야지 안 갔어요. 이분들 안 가. 뭐가 필요해요? 경찰의 강제력이 필요하죠. 그럼 보세요. 경찰의 강제력은 일단 합리적인 겁니까? 비합리적인 겁니까? 비합리. 왜냐 합리적인 것은 말로 끝내고 돌아가셨어야 돼요. 근데 안 간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관철될 때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강제력 필요해요. 근데 그때 그 강제력 뭐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선의제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옛날에 실제로 농민 시위할 때 우리나라 경찰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하도 안 가니까 땡땡땡을 썼는데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뭘까요? 사람 죽었어요. 물대포를 쐈는데 물대포가 여러분 유리 수압이 그 소방호수에서 나오는 물대포 있잖아요. 그거 불 끌 때 쓰는 거 그거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 땅바닥에 쏴야 돼요. 땅바닥에 쏴도 맞으면 뒤로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미친놈 경찰이 배에다 쐈어요. 그것도 할아버지 배에다가. 그래서 할아버지 배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물대포는 아예 사라졌어요. 금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강제력은 선의 통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요 이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강제력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강제력 뭐해야 된다? 선의제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 된다. 그게 리뷰에 이제 와볼게요. 1번 비합리적 수단으로서의 강제력은 본질적으로 악이다. 아하 여러분 얘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원래 리버는 강제력 강제력 시험제를 할 때 강제력 경찰로 생각하세요. 경찰로. 여러분 경찰의 강제력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도 악도 아닙니까? 선도 악도 아니고 다만 문제를 해결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강제력은 다시요. 강제력은 수단이에요. 수단. 절대로 선도 악도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으로 견제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약사들의 이기심은 한의사들의 이기심으로 견제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개인의 도덕과 사회 도덕은 조화될 필요성도 가능성도 없다 그랬는데 충분히 조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전에는 A 국가의 이익과 B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그게 안 되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독일은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꾸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독일 사람 중에는 양심을 지키는 독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충돌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기후를 지키자. 자, 기후 변화를 막자. 환경을 지키자. 이거는 국가로서도 정의로운 거죠. 장기적으로 이익이니까 개인의 양심도 일치하잖아요. 따라서 조화될 수 있어요. 4번 강제력은 도덕적 통제를 받으면 이게 바로 선의제 통제를 받는 거고요. 경찰력은 최대한 행사, 최소한 행사가 답이 4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맛보기고요. 실제 올해 수능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게 나올 거다. 그래서 리뷰어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가 말하는 강제력은 항상 비합리적 수단이에요. 기본 성질이. 왜냐하면 이런 거야. 경찰이 오기 전에 끝내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경찰이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왔다 그러면 농림수산부 장관과 농민들의 대화를 끝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게 안 돼서 경찰이 투입됐다는 거 거기부터는 무조건 비합리적이에요. 자, 이제 4위 14번 갑니다. 와우.
답이 누구예요? 그렇죠. 싱어, 을은 칸트, 병이 레오폴드였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대우는 앞에 상이한이 붙어야 됩니다. always요? 네, always요. 여러분 평등한 대우와 상이한 대우가 뭔 말인지 볼게요. 여러분 이거 이서부가예요. 이서부가. 여우랑 두루미가 있는데 접시에다 음식을 주면 두루미가 못 먹고요. 호리병에 주면 여우가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우는 접시에, 그 다음에 두루미는 호리병에 주는 게 상이한 대우예요. 평등한 대우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네가 마라탕 먹을 때 야옹이한테도 마라탕 먹이는 게 평등한 대우예요. 그럼 야옹이 죽어요. 그죠? 따라서 평등한 대우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아무에게도. 두 번째, 동물학대 금지는 모든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 자,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는 편 딱 한 명만 씁니다. 칸트입니다. 디귿,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를 이다로 바꾼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를 여기서 찾자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 누구예요? 이 셋 중에서 레오폴드죠. 그죠? 테일러하고 레오폴드 두 명인데 테일러 없으니까 레오폴드죠. 근데 아니다 그랬으니까 not 레오폴드. 레오폴드 가정대로 지으면 C가 나오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not 레오폴드로 푸는 거예요. 리을, 생태계의 모든 식물이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다로 바꾸자.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이 그 자리에서 존속할 권리를 갖는다. 누가 한 말이죠? 레오폴드가. 그럼 레오폴드 또 손톱으로 가니까 또 C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특이한 제시문도 없었고 새로운 것도 없고, 예, 그럼 결국 얘는 점점 낼 게 적어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4번을 따로 낸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요, 이 벤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안 나온다고 봐요. 나는 이건 이제 틀렸다. 이미 이건 지금 너무 색깔이 흐려진 거예요.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니버 조심할 게, 옛날에 니버가 한번 막판에 니버가 막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낸 게 뭐였냐면 니버하고 롤스가 둘 다 나왔던 거예요. 갑의 니버, 을의 롤스가 나와서 그런 복합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정답은 뭐였냐면 둘 다 정의를 추구한다 했어요. 그런 식으로 니버가 복합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 오케이. 자, 15번 비문학 문제니까 패스할게요. 5번이었어요. 자, 이제 16번 갈게요. 16번 갈게요. 자, 갑 무슨 주의? 현실주의. 을이 보편적 국제연맹 때문에 칸트예요. 칸트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어려웠어. 이게. 난 그 앞에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어렵다고 보는데 이거 볼게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볼게요. 자, 우선 기업,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 권력은 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거 무조건 맞잖아요. 기억이 무조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번과 3번을 지웠어야 되고요. 이 문제가 특이한 게 뭐냐면 본래는요 1번과 4번이 기억, 니은, 리을이면은 5번은 그냥 기억 디귿이라 그냥 지웠어야 돼요. 근데 야비하게 이거 셋 다 봐야 되게 된 거예요. 왜? 2개씩 겹치거든요. 그죠?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거예요. 평가는 한 번도 이렇게 된 적 없어요. 평가는 항상 하나 빼버리면 둘 기억 니은이냐 기억 니은 리을이냐만 고르겠는데 이 새끼 치사하게 3개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수능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니은 볼게요. 세계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이게 어려웠어요. 그지? 자, 이게 어려웠고요. 저 위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봐요. 다시. 이게 만약에 진짜 새로운 문장이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위에 없다는 얘기는 네가 알고 있는 개념을 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내가 볼 땐 새로운 건데 위에 없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가 알고 있는 풀 수 없다는 반드시 제시문 주도록 돼 있으니까. 자, 디귿 먼저 볼게요. 디귿. 합법적 국제관계는 공화제의 존속과 완성의 조건이다. 자, 여러분 공화제가 만들어지는 거랑 합법적 국제관계의 순서는요, 공화제가 먼저고 합법적 국제관계가 나중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1단계 시민법을 만들어서 공화정을 만들자. 2단계 국제법을 만들어서 평화연맹 만들자. 평화연맹 만들어서 지구상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자. 3단계
세계 시민법을 만들자. 이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시민법은 국내법이에요. 국제법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적용돼요. 세계 시민법은요? A 국가와 그 A국을 방문한 다른 나라의 이방인에게 적용돼요. 요거 이해되세요? A 국가와 A국을 방문한 이방인에게 적용돼요. 이방인 혹은 외국인.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그래서 왜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시 보세요. 니은을 다시 보세요. 그 얘기를 알고 니은을 먼저 보고 뒤로 가볼게요. 니은 보세요. 세계 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공화국 국민이 아니어도 우리나라를 방문한 모든 이방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럼 공화국 국민 플러스 공화국을 방문하는 일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는 중의적으로 했을 때 수 있는데, 자, 이거 그래서 내가 이거 사실 니들이 했었어. 이거 뭘 때 선생님이 봐봐. 이렇게 얘기했어. 칸트가, 야,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 봐봐. 칸트가 세계 시민법에 따라서 환대해야 되는 이유는 그 나라가 박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때요? 아니에요. 박의 정신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방문한 사람의 권리예요. 에? 왜요? 그게 공동 점유 권리라고 했잖아. 니네 이거 옛날에 그저 우리 OX 퀴즈 할 때 있었어. 에? 있었어. 뭐였냐면 이런 거야. 칸트는요, 지구상의 모든 땅은요 누구의 것이 아니래요. 땅은 소유가 될 수가 없대요. 그럼 땅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인류의 공동자산이에요. 인류의 공동자산에다 지들끼리 선을 그어서 국경을 만든 게 국가라는 거예요. 칸트 입장에서. 그러면 칸트는요, 국가라는 걸 인정을 해요. 국가라는 건 도덕적 인격체로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은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는 게 칸트 주장이에요. 그게 공동 점유 권리예요. 그거는 인류의 것이지 그 국가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한국에 사는데 독일에 발을 디뎠어요. 그 독일 사람 한대요. 와, 독일 사람들은 박의 정신을 갖고 있구나가 아니라 나는 내가 올 수 있는데 온 것 뿐이에요. 그죠? 그게 공동 점유 권리. 그러니까 그 나라의 공화국 시민이건 외국인이건 심지어 공화국에 있는 왕정에서 온 사람일지라도 환대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봐요. 칸트는 모든 나라가 공화 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칸트는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 전 사람이에요. 공화정이 그 당시에 프랑스랑 미국밖에 없었을 때, 아니 미국도 없었을 때예요. 따라서 얘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지 이 공화정이라는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공화국으로 바뀔 거는 얘 머릿속으로는 이상적이었어요. 지금 됐잖아요. 지금 다 공화국이에요. 지금은 다 공화국이에요. 심지어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은 다 공화국이지만 칸트 생각에는 절반은 공화국, 절반은 공화국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때 공화국이 아닌데 사는 사람이, 왕정에 사는 사람이 공화국 땅에 발을 디디면 얘는 환대를 못 받냐는 거예요. 받아요. 왜? 이것 때문에. 따라서 세계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틀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또 틀려요. 뭐냐면 세계시민법은 누구하고 누구한테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러다 지금 한번 잘 외국인 말고 여기 있잖아요. 국민들이요. 국가 이건요. 전세로. 아니요. A 국가와 그 국가를 방문한 이방인이요. A 국가와 그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이요. 이방인이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국가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도 빠졌잖아요, 지금 문제는. 그죠?
여러분 국가에 적용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국가의 환대권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그 이방인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렇지. 평화적으로 행동하느냐는 조건이 붙었을 때만 나는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세계 시민권 누구에게도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국가에게도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무조건인 게 아니에요. 따라서 니는 어떻게 봐도 틀린 거예요. 니는 그때 몰랐겠지만 지금 보면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는 거예요. 공화국 국민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적용되는 권리예요. 자, 그럼 이제 디귿 가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니은이 틀렸다는 것 때문에 게임이 이미 끝났어요. 그쵸? 왜냐하면 1번, 4번이 틀리면서 이제 남는 게 5번밖에 안 남으니까 그치? 기억이 들어가는 거는. 오케이, 디귿 볼게요. 합법적 국제관계는 공화제 존속과 완성의 조건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 국제관계는 이거거든요. 평화연맹. 자, 평화연맹이 합법적 국제관계, 즉 평화연맹이 만들어지는 것은 공화제가 존속해야 될 이유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평화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공화정이어야 돼요. 반드시 공화정만 평화연맹에 가입할 수 있어요. 따라서 평화연맹이 완성될 수 있는 조건 모든 공화정이 가입할 것. 반드시 공화정만 가입할 것. 그렇다면 공화제 존속과 완성의 조건이 맞잖아요. 리을 국제정치에서 국가행위가 도덕적 중요성을 지님을 인식해야 된다. 에이, 이건 뭐 너무 뻔한 그죠? 그리고 이미 뭐 기억 디귿 때문에 뭐 리을은 볼 필요도 없었던 상황이죠. 자, 17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가 6이었어요. 17번이요.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누구예요? 야스퍼스 태어나 처음 나온 거예요 지금. 수능 생일이란 과목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단독 문제 출제한 거예요. 자, 기술 자체는 그러니까 선생님 수능에도 나와요? 아니요. 거꾸로 하이데거가 단독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하이데거가 단독으로. 자, 기술 그 자체는 기술을 실현하는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다라는 게 여러분 첫 번째 줄에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대로 나온 거예요. 선생님 2번 외웠는데요. 모든 문제를 기술 자체를 극복한다고 말했던 사람 베이컨이에요. 3번 기술에 내재한 부도덕. 야스퍼스는 기술은 선도 악도 아니라고 했어요. 4번 기술은 목적 자체를 갖지 못해요. 5번 기술의 본질은 그냥 수단이에요. 선과 악이 아니에요. 18번 이 문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죠? 자,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레건이에요. 1번 동물은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존재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레건이 삶의 주체의 조건을 쭉 나열할 때 지각, 기억, 의식, 미래에 대한 정체성 등등 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요. 쾌고감수 옆에 이익관심이 들어가요. 이익관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질 수 없는 이 틀려요. 두 번째, 동물은 인간에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동물은 도덕 말도 안 되죠. 행위 주체라니요. 행위 주체는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4번, 최대다 최대이익은 공리지휘를 해보는 의무론자예요. 5번,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그게 뭐예요? 그 가치가? 그렇습니다. 빙고. 내재적 가치. 정답 5번이었고요. 자, 이제 19번 볼게요. 3이었습니다. 자, 만만투 뭐예요? 옵스. 일반이지? 자,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 오, 왔을 것 같은데? 드시면서 봅시다. 이 뭐가 뭐지? 뭘 써놓지 않아가지고 이거 어? 아이스티? 아이스티? 그래 아이스티 있었네? 복숭아 아이스티?
이게 아메리카노일 거. 그지? 복숭아티 누구세요? 네. 저 아이스티 샷타는 건데. IT 샷 추가. 샷추가 아, 그럼 이게 샷 추가나 보다. 그래, 진한 게. 네. 진한 게 샷 추가고. 그냥 그냥 아이스티. 그래. 그냥 이거 마셔보고 아메리카노 나 줘. 너 먹던 건 괜찮아. 이거 아메리카노예요? 어? 그럼 그게 샷추? 야, 이게 샷 추가다. 이게 샷 추가고 이게 아이스티고 이게 아메리카노다. 그지? 아, 이거 어렵네.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거네. 이건 쉽다. 그래, 이건 쉽다. 야, 이것도 쉽다. 이것도. 야, 근데 이거는 뭘 줬어요? 이거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나? 왜? 인데요. 아, 그럼 나 줘. 그래. 아니, 그게 나 줘. 그러면 야, 야, 이거 어렵네. 선생님 냄새 맡아보면 되는데. 위에는 샷이 올라갈 거예요? 어. 잠깐만요. 그럼 이거 찐한 거는 이 샷추가 아닐까요? 아니, 내가 연한 거로 했어. 이거의 함정은 아메리카노 연한 거로 했다는 거야. 자, 이거 누구니 이거? 그럼 이게 현석 거다, 그지? 아, 네. 써놓는데. 이따 숟가락. 그래. 고민이야? 먹어봐, 그냥. 더살것 같지 않아요? 어떤 거? 저 이거 넘었잖아요. 아니 이거 넘었잖아요. 아니 이거 두 개 비교했을 때. 이 커피니까 이거 두 개 비교했을 때 이게 미어서 얼마나 하잖아요. 그래. 먹어보면 많이 바꾸자. 맞아. 이 샷추할 것 같아요. 색깔이. 그래. 그러면 이거. 야, 이거. 아니 보통 구별을 하지 않는데. 오빠는 이게 아메리카노 있다는 거지? 네. 이거 됐다. 이거 두 개 남았네. 이 샷추가 맞아요. 아, 그래? 네. 그라이스티. 아싸. 야, 이거 씨. 구모만 어려운 게 아니네. 자, 드시면서 이거 봅시다. 홉사으로서 끝내드릴게요. 홉사으로서. 자, 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호정 박사님의 프린트를 오랜만에 한번 받아보시죠. 그럼 일단 홉스하고 루소를 같이 낸 거 100만 년 만에 처음이에요. 왜냐면 맨날 홉스하고 로컬을 했어요. 루소를 못 낸 이유가 있어요. 루소가 사회계학이 굉장히 모호해요. 근데 냈다라는 건 이제 루소에 대한 교과 과정의 정리가 끝났다는 거야, 출제자는. 그러면 올해 수능 100% 루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looks like rock. 네, 로크처럼 보이는 루소가 나올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내면 되냐면요, 재산 집어넣으면 돼요. 애들이 재산 집어넣으면 무조건 로크를 풀거든요. 근데 국가 수립 이후에는 루소도 재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을 왜 내는지 볼게요. 홉스하고 루소를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둘 다 하나의 합의체로 결합됩니다. 그런데 차이점 같은 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자, 홉스 알다시피 만만투 상태죠. 만만투의 자연 상태에서 뭐가 부족했죠? 내 생명을 보존받기가 어려웠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거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 그 호정쌤 프린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등한 상태라는 말 보이죠? 그죠? 자연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등한 상태. 그럼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이 힘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강호동은 머리는 좋은데 IQ가 병신이고 유재석은 IQ는 높지만 힘이 약하다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즉 힘이 약한 사람 꾀로 이길 수 있고 힘이 센 사람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호흡수도요. 자연법 상태에서 자연법 알아요, 몰라요? 자연 상태에서? 모른다? 나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안 돼. 그렇죠, 그거예요.
즉 내가 다 칼을 들고 야 오지 죽어 씨발 이러고 있지만 이 상태 오래가지 못하고 자연법을 따르는 게 내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자연 상태의 자연법은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호정선 프린트업 이런 말 나와요. 평등한 능력을 지닌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한다. 정의와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은 무기본 무도도의 상태이다. 그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세요. 자, 자연법의 규범을 따르는 이성이 질서를 부여한다. 그리고 부등호 표시돼 있잖아요. 이거 호정선이 그냥 막 그 이명호 씨거 긁어서 그러는데 그게 부등호가 아니라 화살표예요. 그래서 이성이 질서를 부여하면 평화를 추구할 것, 평화를 유지하게 내 권리를 내놓을 것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당사자가 만장일치로 장래의 이행을 약속하는 미이행 계약을 한다. 그러나 계약의 구성력의 근거는 자연법이 아닌 주권자의 권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사람들이 이성을 찾고 무기를 내려놓고 자연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자연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법은 구성력이 있다 없다? 없다. 서로가 무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구성력이 없어요. 그럼 이 구성력은 언제 생기느냐? 졸라 센 놈이 나타나서 다 내려놔 이 개새들아 라고 할 때 생겨요. 그럼 지금 지킨다 안 지킨다? 그게 미이행이에요. 그게 미이행. 그죠? 하지만 언젠간 지킬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은 안 지키지만 국가가 수립된 이후엔 지킬 거로 믿고 계약할 거죠. 믿고 계약해서 그 계약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그 계약 이름이 신의 계약인 거예요. 오케이, 요것도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자, 만들었어요. 그런데 봐봐. 이제 이때까지 금기사항이었던 그 하나의 결합에 대한 형태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출제자가.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거 왜냐면 고등학교 모든 교실에서 제대로 안 배우니까. 쟤는요, 홉스는요, 이 리바이어라는 책을 언제 쓴 거냐면은 홉스는 원래 가난했지, 그지? 가난했다가 되게 유명한 가문으로 들어가잖아. 되게 유명한 가문의 집사가 되고 나서 그 사람의 정치적 비서가 돼서 그러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자기의 그 귀족과 함께 왕당파에 속해요. 왕당파랑 의회파가 있거든.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 야당의 의회파가 있는데 그때 하필 의회파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당파가 쫓겨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왜 유럽으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울면서 쓴 책이 리바이어던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꼴이 생기는지를 가만히 봤더니 약간 윤석열과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권이 두 개라서 그렇다. 야당 저 새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야당을 없애고 정당 한 개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한 명에게 다 주자. 이게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정부가 근데 한 명의 권력은 반드시 한 명이거나 한 팀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이제 봐봐. 홉스는 이제 거기까지 도착했어. 절대로 권력을 분립해서는 안 된다. 야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당이 하나거나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야. 자, 그렇게 해서 엘리자베스 여왕님 당신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 근데 우리 사회계약 맺을 때 엘리자베스 쟤는 어디 있었는데? 야 베스 너 어디 있었어? 나도 아까 여기서 칼 들고 있었어. 너 새끼 아까 우리랑 똑같은데 네가 무슨 졸라 강한 놈이야? 야 얘도 똑같아. 육체적 윤리 평등한 자야. 가 돼버리면 얘한테 절대 걸려줄 리가 없죠. 이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진가 홉스가 어떻게 하면 엘리자베스에게 권한을 다 주는데 엘리자베스는 사회계약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였다가 갑자기 나타난 존재인가. 그래서 머리가 아픈 홉스가 이렇게 TV를 켰는데 TV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야. 거기에 파워레인저가 나와. 그 다섯 명 막 싸우다가 갑자기 합체! 하더니 다섯 명 이렇게 하더니 거대한 게 괴물 같은 게 만들어져서 그 괴물이 막 움직이면서 싸워서 이겨. 저거네. 근데 파워레인저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난 저걸 리바이어들 부르겠어. 이렇게 된 거야. 파워레인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리바이어를 만든 거야. 자, 그러면 파워레인저는 그 다섯 명이 합쳐서 지휘를 하지만 리바이어던은요. 예를 들어볼게요. 프랑스 인구 7천만 명이에요. 7천만 명. 영국 인구 8천만 명이에요. 그럼 8천만 명이 하나를 합쳐서 괴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니네가 알고 있는 그 괴물이잖아.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게 뭐야 이게 다? 다 사람. 8천만 명의 영국 사람들. 그거야. 그 8천만 명의 영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괴물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거를 바다 괴물, 항상 여기 그림 보면 여기까지만 나와 있잖아. 바다 괴물이니까 아마 밑에 이렇게 있을 거야. 바다 괴물이니까 문어처럼 이렇게 돼 있어. 아무튼 이 괴물이거든. 이 괴물은 근데 모두가 모여서 괴물을 만들었는데 그 괴물이 이미 나의 통제력을 벗어난 거야. 저 괴물을. 그래서 이름을 괴물이라고 붙인 거야. 저 괴물이 이제 앞으로 지멋대로 움직일 거야. 하지만 제가 아무리 지멋대로 움직여 난 쟤를 처벌할 수가 없어. 왜? 쟤한테 모든 권한을 준 게 나니까. 그 나도 어디 있으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따라서 얘가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이 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내 의지로 움직이는 건 아니야. 이게 한 사람으로 결합된 이 괴물. 이 괴물이 리바이어던이야. 그럼 봐. 내가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 하나의 정부가 필요했지. 그 정부는 커머네스야. 그 정부의 성격이 뭐야? 괴물이야. 그 괴물의 이름이 리바이어던이야. 그러니까 네가 작년에 서답형 문제할 때 리바이어던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작년에 문제 뭐였냐면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라고 물어봤어. 그거는 커머네스가 맞아. 그 커머네스의 성격이 리바이어던인 거야. 그지? 오케이. 자 이제 루소로 가볼게. 자 루소는 이런 거야. 루소는 대원외고에 700개의 방이 있어. 그 방마다 각자가 살고 있는 거야. 고립되고 자족하면서. 그 설명 봐봐. 루소. 고립되고 자족돼 있다라고 돼 있지. 그치? 자연적 자유를 등가적으로 가졌다. 그럼 자연적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야. 근데 아까 홉스하고의 차이점 뭐냐면 홉스는 사회 상태에서 무제한의 자유였어. 내가 사람 죽이기도 하고 물건을 뺏기도 하고. 근데 루소의 자유는 그게 아니라 나 혼자 사는, 그렇지, 고립된 상태에서의 자유야. 고립된 상태니까 내가 뭐 빤스만 입고 있어도 되고 뭐 그지 오줌을 싸도 되고 신호도 안 지켜도 그 상태가 고립된 자유야. 그거를 자연적 자유라고 했어. 근데 이때 마이크 방송이 나온 거야. 저 주엽인데요. 미래 대통령이에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애들이 막 내려가. 애들이 내려가. 운동장에 모였어. 운동장에 모였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애들이 내 땅 막 땅에다 손을 긋는 거야. 그게 거기서 말하는 사유재산의 등장이야. 거기 보시면 무리를 짓고 사유재산이 생기면 사람들은 쇠사슬이 묶이게 됐다. 그 쇠사슬이 불평등의 쇠사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원외고에 이제 땅을 가진 소수와 땅을 갖지 못한 다수가 생기는 거야. 그럼 권력은 누가 가질까? 그렇죠. 땅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갖고 그 자들에 의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절대로 다수를 위한 게 아니라 소수만을 위한, 소수의 권력자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루소가 이름 붙인 게 바로 특수의지예요. 그게 특수의지예요. 특수의지는 권력자들의 이익이에요. 권력자의 이익. 루소는 이게 싫었던 거야. 이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특수의지를 제거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여러분 사회계약 맺읍시다가 된 거야.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어서 일단 이걸 박살내는 거야. 이 정부 특수의지를 박살내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은 봐봐. 저 특수의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의원회가 있었던 거야. 그 대의원회에 있는 애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정수 같은 애들. 그치?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만들었는데 이제 땅 다 뺏었어. 걔네들 땅 다 뺏었어. 땅 다 뺏고 권력도 뺏었어. 그 대신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반드시 운동장에 모두 나와서 의사를 결정하기로 했어. 봐봐. 니네 지금 급식을 영양사랑 교장이 정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이제. 오늘 저녁 때 우리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짜장면 먹으실 분 손 들어주세요. 300명. 내주십시오. 짬뽕 400명. 오늘 저녁 짬뽕을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의지야. 그치? 그래서 일반의지는 내가 비록 짜장면을 찬성한 사람일지라도 일반의지로 짬뽕이 결정되면 난 무조건 그 명령에 복종해야 돼. 왜? 그 일반의지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나는 처음에 자연적 자유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고립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연적 자유예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무사회 상태, 원시 상태고 무사회 상태였어요. 동굴 안에 나 혼자 사니까 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무도덕 상태였어요. 무사회고 무도덕이었어요. 무사회, 무도덕. 도덕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도덕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야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덕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운동장에 모였죠? 함께 살죠? 뭐가 생겼어요? 도덕은 생겼어요. 그죠? 자, 그런데 도덕을 짓밟은 게 얘네들이에요. 그죠? 왜? 얘네들은 아주 부도덕한 애들이니까 우린 얘네들을 무너뜨리고 일반 의지로 뭉쳤죠. 일반 의지로.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럼 일반 의지 이렇게 있어요. 항상 옳다 그랬어요. 항상 옳다. 그 말은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일반 의지는 항상 도덕적이다. 두 번째, 의사결정에 내가 직접 참여해 못해요? 참여하죠. 그죠? 의사결정에 내가 직접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회적 자유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도덕적 자유라고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나는 무슨 자유를 상실했지만 자연적 자유를 상실했지만 사회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루소의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루소에게 정부는 뭐냐? 정부는 여러분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왜냐하면 자 오늘 저녁에 짬뽕 먹기로 했잖아. 근데 짬뽕 누가 만들 건데? 인경이가 만들어? 아니에요. 누군가 짬뽕을 만들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 짬뽕을 만들고요. 누군가 살인자를 처형할 공무원이 필요해요. 그 공무원이 행정부예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은 국민의 대표입니까? 대리인입니까? 대리인이에요. 대표가 아니에요. 우린 대표가 없어요. 일반인이니까. 아 그러면 입법 같은 거는 저희가 국민 전체가 참여해서 사회적 맞아요. 자유가 되는 거고 그렇죠. 행정을 대리인을 뽑아서 하는 그렇죠. 그게 행정부예요. 그리고 거기엔 통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소가 통치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공무원의 우두머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윤치원으로 하는 거예요. 윤치원으로. 윤치원 정도의 피 터지게 싸워서 윤치원이 하는 거예요. 아직 녹화되는데. 둘 다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 편도 안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 윤치원이 하든 정도영이 하든 아무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채연이가 하든 도영이가 하든 자 도영이가 했다고 칠게. 근데 얘가 오늘 아까 우리 짬뽕 먹기로 했잖아. 얘가 오늘 우동 갖고 왔네. 야 도영아 너 왜 우동 갖고 왔어? 나 매운 거 싫어서. 야 네가 싫어도 새끼야. 우리가 결정한 게 짬뽕을 만들어야지. 뭐 이런 미친 나 못 나가 새끼야. 여러분 이게 정권 교체예요. 로크의 저항권은요. 로크의 저항권은 입법부를 없애버리고 행정부를 없애고 싹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정부를 교체하거나 의회를 해산하는 게 로크의 저항권인데 루소의 저항권은요. 저항이라 볼 수 없어요. 주방장 교체하는 거예요. 또 여기 나가 채연이가 짬뽕 만들어. 이게 루소의 저항이에요. 그런데 일단 보세요. 아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우선 루소의 사회 상태가 출제가 안 됩니다. 즉, 이 파트가 출제가 안 돼요. 그 루소의 자연 상태 무조건 이전에 무사회 상태, 무도덕 상태 있죠. 집안에 혼자 있던 거. 그걸 가정하고 문제 푸셔야 돼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저항권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누구만 있다? 로크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이 통차 교체하는 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볼게요. 자, 을 보세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격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둔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봐요. 루소 일반 의지의 전면 양도한다. 어떨까? 맞아요. 왜 맞냐면 여러분 교정 생각해 봐봐. 생명권 양도했니 안 했니? 사회계약을 통해서 안 했다? 했어요. 내가 살고 싶다면 내가 살인자가 될 때 내 목숨을 내놓은 적 있어요. 따라서 생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한 게 루소고요. 생명권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게 홉스예요. 요거 됐죠? 하지만 주권의 개념을 가볼게요. 주권은 기본권이다. 주권은 자연권이다. 이거 왜 틀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기본권, 자연권은 권리예요. 주권은 파워, 권력이에요. 권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자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그죠? 따라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는 거지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는 기본권 더 뒤에 파트에 나와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주권은 양도가 된다 안 된다? 기본적으로 안 돼요. 권력은 양도가 안 돼요. 그런데 홉스는 좀 특이해요. 홉스는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괴물을. 괴물이 만들어지면서 그 괴물이 주권을 갖는 거. 왜?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을 양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주권, 근데 이게 누구예요? 주권자죠. 이 주권자는 괴물이죠. 근데 실제로 이 주권자는 절대군주죠. 따라서 절대군주가 주권을 갖는 거예요. 왜? 절대군주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일반 의지 볼게요. 자, 아까 짬뽕으로 결정한 건 일반 의지예요. 그 짬뽕으로 결정한 일반 의지가 주권을 가져요? 안 가져요. 주권은 이 의사결정에 참여한 각자가 갖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일반 의지 지도 안에 둔다.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을 국가의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봐봐, 이제 내려갔다 왔잖아. 자연적 자유를 상실하는 대신에 도덕적 자유를 확보한다. 쌤, 사회적 자유인데 갑자기 도덕 자유예요? 두 가지예요, 자유가. 사회적 자유는 국가의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 도덕적 자유는 무도덕의 상태인 자연 상태를 탈피해서 이제 도덕이 있는 국가로 옮겨온 거예요. 기업. 사회계약은 자유가 없는, 네? 모든 사회계약 문제들이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니은, 여러분 이 문장을 줄쳐놓으세요. 출제자의 의도가 이것 때문이에요. 사회계약은 계약 주체의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데 그 하나의 결집이 군주일 때 홉스, 그것이 일반 의지일 때 루소예요. 즉 완벽한 공통점이에요. 디귿,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이 바로 사회계약이에요. 리을, 사회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있다. 잘 만들었다니까요.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있는 건 누구고 없는 게 누구예요?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생명권인 게 홉스고요. 생명권까지 모두 양도한 게 루소예요. 잘 만들었고요. 이거 진짜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만약에 사회계약 문제 한 명을 낸다면 누굴 낼까? 루소, 모처럼 보이는 로크처럼 보이는, 그치? 자, 이번 시간 마지막 20번 갑니다. 갑이 누구고요? 롤스, 의리, 싱어. 원죄의 목적은 부의 수준 향상이다. 개소리입니다. 부의 수준 향상이면 GDP 올리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 대상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원조에서 원조 주체 행복 감성. 아, 이거 잘 만들었다. 얘들아, 이 문장이 포인트야. 여기서 원조에서 원조 대상의 행복 감성 필연적이잖아. 이거 여러분 희생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희생하고. 원조 주체의 희생은 필연적이에요. 다시요. 희생이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금전적, 비용적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원조의 주체는 비용적 손해를 입기 때문에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희생이 불가피할 정도 희생을 통해 뭘 얻을 수 있어요? 행복. 따라서 행복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용이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시다. 희생이에요? 조금. 행복은. 근데 100만 원 받으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막 울면서. 겁나 행복하네. 행복은 감소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약간의 희생은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감소하지 않아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이 맞고요. 원조 대상의 상황에 따라 원조를 중단할 때가 있다는데 롤스의 경우는 질서정연의 빈곤극, 싱어의 입장에서는 원조 대상국의 효과가 없을 때.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6월, 9월을 합쳐서 봐야 될 문제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자 6월, 9월 합치면 이제 나와야 될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우리 본 것처럼 루소, 리부어, 그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포퍼 이렇게 출제가 예상되는 사람들이 뚜렷이 나왔어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심화 개념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꼭 해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걸 펼쳐서 OX 문제를 먼저 해보면서 그거를 여기에 찾아서 모르는 거 다 체크해서 이 책 2권 이번 주에 끝내기. 아시겠죠? 그죠? 이제 매주 나가는 수준은 그 주에 끝내야 돼요. 그 주에 끝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못 끝냈다면 어떻게 돼요? 잘 놔뒀다 나중에 풀면 되죠? 아니요, 버려야 돼 이제 버려야 돼. 있잖아. 자꾸 책꽂이에 네 책이 꽂혀 있잖아. 그럼 나 재수하나? 이렇게 생각해.
점점 줄어야 돼요. 이게 늘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아웃에서 받는 프린팅요 그 주에다 끝내시고 쌓아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절대 안 봐요. 선생님 이거 수특 수업 내용을 다 읽어보고 OX로 풀어야 돼요? 아니요. 처음에 OS 그냥 하고 OS 틀린 것만, OS 틀리거나 모르는 것만 아 보라고. 이게 답이에요? 네네네. 아 이게 해설이에요? 네, 맞아요. 모여 있는 네, 맞아요. 해설이에요. 이게 해설이 셈이에요. 사실 이걸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 문제를 만든 게 이거야. 이해되지, 그지? 그리고 그거 보면 수특수만 볼 필요가 없어요. 네. 다 넣어놓는 거야, 그거. 그 만든 애가 배서연이라서 배서연이 38기 능력 선배거든, 서울대 간다해서. 서연아 그랬더니 아니야. 남자더라고. 남자더라고. 저는 니네 학교랑 상관없는 남자더라고. 그거 좀 꺼주시겠어요?